아두이노로 배우는 코딩의 세계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로 배우는 코딩의 세계라고 수업이 제목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사물 인터넷이라는 영역에 속합니다. 인터넷 오브 띵스라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제어를 할 수 있고 그것을 사람들이 어떤 시각과 촉각, 어떤 다른 청각 이런 감각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가 바로 사물 인터넷의 세계인데요. 오늘 그 사물 인터넷의 세계를 아두이노라는 어떤 마이크로 컨트롤러 작은 부품을 통해서 구현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사물 인터넷의 기초가 되는 그런 배경부터 살펴보고 점차 한 단계씩 그렇게 이론과 실습을 겸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을 미리 들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흥미가 있으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도 좀 재미있고 이 컴퓨터가 처음 시작되게 된 그런 배경과 과정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튜링이라는 사람은요, 이 IT, 컴퓨터, 전자공학의 어떤 기초를 닦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앞에 여기에 설명된 바와 같이 거의 수학자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 당시에 수학자는 수학뿐만이 아니고 수학, 철학, 논리학, 기하학, 공학, 모든 것을 거의 겸비한 그런 천재적인 수학자들인데요. 이분은 특히 알고리즘과 계산이라고 하는 것에 특별하게 관심과 또 그 능력이 좀 탁월하게 발휘가 되신 분인데 튜링 머신이라는 것을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이 튜링 머신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 그렇지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감히 사람의 뇌의 구조로는 계산이 불가능한 그 내용을 기계 장치를 통해서 계산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의 결과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 또는 뭐 아버지의 아버지 이런 뭐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처음 이 컴퓨터의 초석을 닦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이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을 먼저 소개하는 이유는 앨런 튜링이 만든 이 컴퓨터의 아주 기본적인 초기 모델이요. 기계식 컴퓨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를 보면 톱니바퀴 같은 것들이 서로 막 어울려서 돌아가면서 계산을 해내는데요. 톱니바퀴의 크기와 바퀴의 수, 톱니의 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기계적 구조에 의해서 어떤 수학적인 식을 자동으로 빨리 계산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군 잠수함의 위치 정보를 이제 암호병들이 그거를 이제 도청을 해서 가지고 오는데 그 도청된 암호를 해석을 못하는 거죠.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그 해석을 다 해서 그 암호의 내용을 찾았지만 벌써 아군은 공격당해서 독일의 잠수함 때문에 그 연합군들의 피해가 너무 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암호를 이 튜링 머신을 이용해서 여기 나오는 이 기계식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느 알고리즘을 복잡하게 이제 돌려가면서 결국은 시간 내에 암호를 해석하는 게 성공을 이루게 되고 그 성공을 통해서 2차 대전이 종식되는 데 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었겠지만 많은 이유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앨런 튜링이 처음 기계식 컴퓨터를 도입을 했다면 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세계 최초의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면 좋겠는데 이 폰 노이만이라는 분은 헝가리계 유태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망명을 해서 아인슈타인 연구소에 가서 우리하고도 관련이 깊죠. 원자폭탄의 최종 집광 장치라는 부분, 빛을 모아서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수학적인 모델을 완성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그 이후로 공학 쪽에 또 참여해서 이 앨런 튜링의 연구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제안했던 대표적인 이론이 스톨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은 앞으로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의 그 내용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지만, 처리하고자 하는 명령어들을 기억장치에 저장시켜 두고 순서대로 하나씩 읽어내어서 처리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인데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도 똑같은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1950년에 개발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의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가 70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도 아직까지 그대로 그 내용이 발전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하면서 이 내용들을 체험하게 되겠는데요. 제가 아까 언급했던 걸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처리하고자 하는 명령어들, 이게 바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두이노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아두이노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차례차례 순서대로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그 작성됐던 내용이 명령어들이고, 그 명령어들이 모인 게 바로 프로그램이 되고요. 그 프로그램을 기억장치, 이 아두이노에 있는 롬이라는 곳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저장시켜 두고 우리가 저장되고 나면, 그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그 명령어들 중에서 맨 위에 있는, 맨 처음에 나오는 부분부터 명령어를 하나씩 읽어서 그 명령어의 동작대로 수행을 하고, 그 다음 명령어를 가지고 오고, 물론 이 명령어의 순서, 실행되는 순서를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순차적으로 합니다. 맨 처음에 걸 실행하고 두 번째 걸 실행하고 차례차례 해서 끝까지 실행하면 처음부터 다시 무한 반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하는 방법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고, 프로그램 내장 방식에 의한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를 개발하신 분이 바로 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실습을 하면서 이 폰 노이만의 대단한 업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 컴퓨터를 개발하기 전에 이분이 했던 것은 주로 양자역학하고, 양자역학이 전자공학이 토대가 된 거죠. 그걸 통해서 원자폭탄, 핵폭탄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폰 노이만이 했던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에 메모리 속에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저장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명령어들이라 그랬죠.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명령어들을 프로그램이라는 곳에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메모리 안에다 저장시켜 두고 순서대로 하나씩 읽어서 그것이 덧셈이면 덧셈을 하도록 하고, 뺄셈이면 또 뺄셈을 하도록 명령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하나씩 읽어서 처리하는데, 그때 때로는 입력 장치로부터 뭔가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 장치로 결과를 내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기본 구조를 가지는데, 맨 처음에 만든 프로그램 내장 방식에 의한 컴퓨터는 누상기라는 게 있습니다. 어큐뮬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어떤 자료를, 데이터를 하나 넣고 데이터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하고 덧셈을 하기도 하고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가 안에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처리하고자 하는 명령어들을 기억장치에 넣고 이 누상기를 통해서 우리가 명령어를 하나씩 갖고 와서 그 명령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제시되어 있는 명령어대로 하나씩 순서대로 실행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은 컴퓨터에 뭔가를 일을 시키려고 했죠. 굉장히 의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 중에서도 그런 배경으로 있는 영화들이 많은데요. 미국 나사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 그 인공위성의 궤도를 추측하고 예측하고 또 정확하게 맞도록 하고, 그리고 또 복귀할 때 정확한 지점으로 되도록 해서
우주인들이 미아가 되지 않도록 방향을 잘못 설정하게 되면 영원히 우주에서 떠도는 미아가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정확한 곳에 올 수 있고 그곳을 예측해서 되돌아올 때 그 위치에 가서 다시 그 우주인들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긴 영화들도 많이 있고 다큐멘터리도 많습니다. 그런 분야에 처음에 많이 사용이 되었고요. 좀 더 확장이 되어서 미 국방성에서 군사 무기에 많은 이 컴퓨터의 기술들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발전해서 산업으로 오게 되고 우리 바로 우리 개인들의 주변의 영역에서도 컴퓨터가 활용되는 게 점점 많아지게 된 거죠. 제가 대학생활을 할 때 다뤘던 컴퓨터의 성능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뭐 수천 배, 수백만 배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또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컴퓨터 안에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CPU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Central Processing Unit인데요. 줄여서 CPU라고 하고 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그런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CPU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보조 장치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다 IC, Integrated Circuit, 그러니까 반도체가 개발이 되면서 집적 회로로 많은 부품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 자체가 하나의 컴퓨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컴퓨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밑에 표시했는데 이 컨트롤러와 컴퓨터의 차이는 수업 시간에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OS 운영체제가 있고 운영체제 위에서 앱이 동작하는 것이고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롬이라는 곳에 앞에서 설명했던 프로그램 내장 방식에 의한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나머지 운영체제나 앱 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들어가 있는 명령어들을 무한 반복해서 실행하는 형태인데 우리가 지금 먼저 알아볼 것은요. 일반적인 컴퓨터를 보겠습니다.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죠.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장치들이 추가로 개발이 돼서 계속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고자 하는 일을 그러니까 시키고 싶은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간단하게 가계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앞에 영화 얘기도 했었는데요. 인공위성의 궤적이죠. 궤적을 계산을 해달라 이렇게 맡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인사관리, 기업의 인사관리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이렇게 컴퓨터하게 일을 시키게 되었는데 이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져서 컴퓨터가 자그마한 CPU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사람 수백 명, 수천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컴퓨터 한 대가 일을 해내는 상태로 점점 발전해 왔습니다. 195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4년이죠. 여기 사이에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발달이 됐는데요. 앞으로 2025년, 2026년 이렇게 계속 발전할 겁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아두이노와 관련된 것에 이제 직접적으로 한번 들어가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컴퓨터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하드웨어라는 걸로 구성이 되고요. 하나는 소프트웨어라는 걸로 구성이 됩니다. 제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면서 하드웨어는 좀 작게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좀 크게 그렸습니다. 이것이 뭐 물리적으로 작고 크고 이런 개념보다는요. 설명할 곳이 제가 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크기를 구분했는데 자, 소프트웨어 쪽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앱이라는 거, 컴퓨터 바탕화면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앱들이 있죠. 기존에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우리가 새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런 앱들의 대표적인 보면 카카오톡,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아두이노를 하면서 실제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앱인데요. 아두이노 IDE라고 부릅니다. 통합 개발 환경인데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좀 설명하기로 하고 이런 앱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앱은 그냥 앱 자체로는
이 하드웨어 위에 바로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컴퓨터 하드웨어와 앱 사이에 뭔가를 연결해주는 고리가 OS라고 부르는데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이 운영체제는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노트북, 컴퓨터에서 갖고 있던 윈도우라는 게 있죠. 두 번째는 애플 컴퓨터, 맥 OS라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리눅스라고 있는데 사실은 리눅스가 나오기 전에 유닉스가 상용화 제품인데요. 이런 운영체제 위에서 이런 앱들이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체제는 하드웨어와 사이에 실제로 움직일, 계산하고 입력도 하고 출력도 할 이 하드웨어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해 주는 거죠. 그 사이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데요. 자, 이런 운영체제가 있고 맥 OS나 윈도우 같은 경우는 유료고 구매를 해야 되지만 리눅스는 무료로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운영체제라고 해서 하드 위에 바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하드웨어가 만들어지면 그 하드웨어를 만든 제조회사에서 펌웨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둡니다. 우리가 방금 앞에서 CPU라는 그림을 보면서 CPU 주변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죠. 이런 장치들하고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기능 체크도 하고 기본적으로 운영체제가 실시되기 전에 운영체제가 동작하기 전에 하드웨어에 기본적으로 운영해야 될 점검해야 될 내용들을 이 펌웨어라는 곳에다 저장해 두고 저장했던 내용들을 전원이 켜지면 자동으로 동작하게 되겠죠. 그렇게 진행하는 게 펌웨어인데요. 이 펌웨어가 이 펌웨어 위에 운영체제가 있고 그 위에 앱이 있다. 이 구조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는 학생, 이공계 학생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굉장히 컴퓨터를 이해하는데 좋은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앱과 OS 운영체제는요, 램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동작을 합니다. 컴퓨터가 실행할 때는 램에 있는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합니다. 그런데 램은 용량이 적고 대신에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 램에 모든 것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하드디스크 또는 우리 요즘은 아주 속도가 빠른 SSD라는 게 있죠. 하드디스크의 동작 원리와 SSD의 동작 원리도 수업을 진행하면서 조금씩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대용량이고 저속입니다. 저속으로 동작하고, 그런데 SSD는 이 하드디스크보다는 조금 더 용량이 적지만 그래도 중용량, 대용량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고속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SSD가 개발이 돼서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 설치하고 나중에 실행을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던 이 SSD나 HDD의 하드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면 이곳에 들어가고요. 실행을 하게 되면 램이라는 곳에 옵니다. 약 1000배 이상 속도가 빠릅니다. 1000배 이상. 얘는 저용량이고 고속으로 동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을 램에다 넣으면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겠지만 가격도 이 하드디스크는 저가고요. 이 램은 고가가 되겠습니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아주 일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메모리가 되겠고요. 여기에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옮겨서 실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펌웨어는 롬이라는 곳에 들어가는데 이 롬과 램의 차이는요. 램은 고속이고 롬에 비해서는 이제 사이즈가 큽니다. 용량이 좀 큰데요. 전원이 꺼져 있을 때는 내용이 다 사라집니다. 전원이 켜져 있을 때는 비어있는 공간부터 출발해서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거나 또는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 또는 실행되는 프로그램에서 일부 내용들을 점유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롬이라는 것은 리드 온리 메모리라고 해서 처음에
이 하드웨어를 제작할 때 그 기본적인 동작을 체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 한번 저장이 되면 더 이상 임의로 쓸 수가 없습니다. 삭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이 이 롬이라는 곳에 들어가고, 그럼 처음에 컴퓨터가 온이 되면, 파워 온이 되면 롬에 있는 내용을 실행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OS의 일부를 가지고 오고요. 여기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앱을 실행하게 되면 OS의 도움을 받아서 이 앱이 실행되도록 그렇게 컴퓨터가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살펴보고요. 하드웨어가 있으면 거기에 인풋, 입력 장치가 있고, 입력 장치의 대표적인 예로는 키보드하고 마우스가 되겠죠. 그리고 출력 장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출력 장치로는 모니터하고 프린터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컴퓨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동작 과정을.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게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아두이노라는 보드를 사용합니다. 제가 얘기할 때 앞에서 컴퓨터라고 했고 여기는 컨트롤러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이제 아두이노 수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 아두이노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시간에 지급을 받아서 이제 앞으로 필요한 부분, 꼭 필수 부품들은 지급을 받고, 또 중간고사 이후에 좀 더 상세하게 좀 어려운 그런 장치들은 그때그때마다 또 지급받아서 실습을 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생긴 게 아두이노 우노라는 보드입니다. 종류가 많은데 수업 시간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두이노는요, 우리 앞에서 살펴봤듯이 하드웨어로 위에 있는 그림과 같은 모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왼쪽에서 보면 컴퓨터는 롬 안에 들어가 있는 펌웨어, 그 위에 운영체제와 앱이 하드디스크에 있다가 실행될 때는 램에 들어와서 실행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아두이노는 펌웨어밖에 없습니다. 하드웨어 위에 펌웨어밖에 없고요. 이 펌웨어는 롬은 롬인데 앞에 EEP라고 세 개가 붙었죠. 제가 앞서 설명했던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라 그랬습니다. 단지 읽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처음에 제작했던 제작사에서 프로그램을 미리 넣어놓고 그거를 무한 반복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EEP라는 게 붙었어요. 맨 앞에 있는 E는 electrically 이런 뜻입니다. electric, 전기적으로 이런 뜻이죠. 전기를 이용해서, 이 두 번째 E는 erasable입니다. 지울 수 있는, 삭제가 가능한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롬 자체는 한번 작성되고 나면, 프로그램을 넣어두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쓸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런데 정기적으로 지울 수 있고, 세 번째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것, 프로그래머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첫 수업부터 보면 아두이노에 연결을 해서 아두이노에 있는 EEP 롬에 우리가 마우스 하나만 딱 클릭하면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그 아두이노에 있는 롬에다가 쓰게 됩니다. 이때 쓸 때 EEP 롬이기 때문에 쓰라는 명령을 주면 우선 정기적으로 안에 있는 내용, 기존에 있던 내용을 다 지웁니다. 지우고 나서 포맷하는 것 같죠. 이 롬을 포맷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작성된 코드를 0과 1의 이지수로 바꾼 다음에 그 바뀐 프로그램을 이 EEP 롬에다가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무한해서 반복하도록 그렇게 동작하는 게 바로 아두이노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입력 장치가 있고요. 그 입력 장치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작은 소형 장치로 있고, 그 다음에 출력 장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눈으로 확인하는 것, 귀로 해서 소리로 듣는 것, 여러 가지 형태로 출력 장치를 만들 수 있고요. 입력 장치의 예로
심박 센서입니다. 우리의 심장 박동수를 측정하는 건데 검지 손가락 위에 올려서 그 내용을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아두이노에서 무언가 그 값들을 읽어내는 코딩을 작성하고 코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출력으로 내보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거는 온습도 장치입니다.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기 위한 거고, 세 번째는 조도 센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실습을 해볼 건데 그 외에도 다양한 센서들, 여기서는 뭐 가스 센서 이런 것들을 예로 보여놨는데요. 뭐 CO2 센서, 그다음에 뭐 질소 센서, 여러 가지 뭐 가스 센서죠. 그래서 뭐 연기를 인식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양한 입력 센서들이 있고, 출력으로는 이게 서버 모터라고 모터 돌아가는 거죠. 이것은 0도에서 180도 각도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각도만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서버 모터가 있고 요 LCD가 있죠. 우리는 이걸 사용하지 않겠지만 이것과 좀 유사하고 이거보다는 좀 한 레벨 밑에 있는 LCD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모니터 형식의 출력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고, 바로 위에 지금 요거 우리가 사용할 거는 16글자를 두 줄로 표현하기 위한 LCD입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출력 장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날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은 LED, 여기에 지금 하나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LED 부품이 컴퓨터에서 또는 전자장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불이 신호가 들어오면 5V라는 전원이 들어오면 불이 켜지고, 그럼 캡의 색깔에 따라서 빨간불이 켜지고, 안에는 똑같습니다. 발광 소자가 있는데요. 파란 캡이 있으면 파란 불이 켜진 것처럼 보이고, 또 노란 캡이 있으면 노란색이 켜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장치에서 깜빡깜빡거리면서 우리 결과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런 곳에 사용되는 게 바로 LED라는 장치가 되고요. 자, 그럼 왼쪽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앱을 사용해서 제가 색깔을 조금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아두이노라는 앱을 통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겁니다. 왜냐, 아두이노 자체에서는 이제 폼웨어밖에 없고 운영체제나 앱이 없기 때문에 아두이노에서는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노트북을 반드시 지참하라고 했고요. 그 노트북에 아두이노 앱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 설치된 앱을 통해서 코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코딩 기법을 배워서 코딩을 하면 우리가 실행할 때 OS를 거쳐서, OS가 폼웨어로 연결되어 있는 이 하드웨어를 거쳐서 USB 케이블을 통해서 아두이노로 보내게 되겠습니다. 자, 화살표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USB 케이블을 통해서 아두이노로 넘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아두이노는 아두이노는 이 하드웨어를 동작하기 위해서 USB 케이블로 넘어온 프로그램을 폼웨어에다가 EEPROM 속에 폼웨어로 저장을 하고, 폼웨어가 동작하면서 하드웨어를 통해서 입력 데이터를 가지고 오거나 출력 센서를 통해서 결과를 출력하는 형태로 이제 사물 인터넷을 구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아두이노와 같은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사물 인터넷을 구성하게 되는데, 사물 인터넷은 무엇이냐 하면, 자, 이 things라는 게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사물입니다. 이것은 아두이노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 보면 체육관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건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신호 장치들도 있고 비행기에 있는 관제탑도 있을 수 있죠. 여기 공원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이런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조그만한 장치, 휴대폰이 되겠습니다. 휴대폰이나 어떤 장치들이죠. 작은 장치들을 통해서 여기에 명령을 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받아서 이 장치에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이 어떤 공원 내에 있는 그 미세먼지 농도, 이것을
확인해서 측정 장치들이 센서들을 통해서 정보를 담아 놓으면 우리가 이 휴대장치를 통해서 그 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지금 이제 산책을 좀 하려고 하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너무 높다. 마스크를 쓰는 게 좋겠다. 또는 마스크를 쓰더라도 오늘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오늘은 좀 산책보다는 다른 걸 통해서 운동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터넷 오브 띵즈라는 거고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점 더 발전시키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통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터넷 오브 띵즈 사물 인터넷의 세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그런 사물 인터넷에 관한 원리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히 아두이노를 사용하는 방법부터 해서 하나하나씩 좀 더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